전 세계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다는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수주 잔량은 이미 몇 년치가 쌓여 있고 울산과 거제의 도크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를 만드는 대기업들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성장의 모멘텀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쇠를 깎고 용접을 하는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주 실적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조선업의 민낯을 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왜 현장에서는 고작 220만 원짜리 외국인 노동 인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지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독한 역설의 실체를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220만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울산의 거대 도크에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한 달 가치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낮은 임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울산의 물가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입으로 방 한 칸 월세 내고 식비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고된 노동 현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은 고된데 쥐어지는 보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220만 원은 고국으로 보낼 수 있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거대한 구멍과 같습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임금의 대부분은 해외로 송금됩니다. 지역 전통시장에서 밥을 사 먹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선순환 구조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대기업은 수조 원의 이익을 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데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하청 구조는 오직 최저임금이라는 마약의 위존에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건비를 깎아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시대적 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숙련된 기술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말도 통하지 않는 초보 인력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기술의 대물림은 끊겼고 품질에 대한 우려는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22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당장의 비용 절감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는 허울 뒤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궁여지책이 바로 울산형 광역 비자입니다. 지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발을 묶어두는 조건으로 비자를 내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특혜와 족쇄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울산 안에서만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이 조건은 얼핏 보면 지역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대판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제한된 환경에서 노동의 질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인력이 확보되어 안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기업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나가지 못할 사람들이니 굳이 비싼 돈 들여 시설을 고치고 복지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이 현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울산에는 3,4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이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지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 장담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광역 비자로 들어온 인력들이 숙련공으로 거듭나기도 전에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할 궁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사람을 묶어둘 수는 있어도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일터에 묶어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비자 정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시적인 조치로 연명하는 사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간인 숙련기술의 맥은 끊어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인력 구조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자라는 이름의 밧줄로 침몰해가는 배를 간신히 붙들어 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고통은 고스란히 현장의 사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규제가 만든 가짜 안정이 과연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들리는 언어의 절반이 외국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현장 인력 비중을 보면 한국인은 56%에 불과하고 나머지 44%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절반에 가깝지만 실제 체감되는 현장의 공백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숙련된 한국인 작업자들은 뜨거운 쇳물과 거친 철판이 가득한 이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히 힘들고 위험해서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저에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지 않다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업은 대한민국 중산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였습니다. 거제와 울산의 작업복을 입은 가장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땀을 흘려도 대기업의 이익은 하청업체의 고열을 짜내는 구조 속에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인력 모집을 하면 절반 정도만 겨우 채워지는 이 기형적인 상황을 두고 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인난이 아니라 보상난입니다. 숙련된 용접공이 편의점 물건 정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 누가 평생을 바쳐 기술을 연마하겠습니까? 44%라는 외국인 비중은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술 전수가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배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숙련공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인 감각과 노하우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속에서 간신히 공정을 이어가는 사이 품질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주 대박이라며 환호하지만 안으로는 기술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라의 기간 산업인 조선업의 미래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56%라는 숫자가 40%로 그리고 30%로 줄어들 때 대한민국 조선업은 더 이상 한국의 산업이라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철판을 만지는 손길에서 자부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기계와 임시방편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을 더 싸게 많이 들여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다시 이 현장에서 망치를 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말하지만 그 거대한 기계 아래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 협력업체 사장님들입니다. 15년 넘게 현장을 지키며 배를 만들어 온 베테랑 경영자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리로 내몰려야 합니까? 이것은 개인의 경영 미숙이 아니라 우리 조선업이 가진 잔인한 구조적 모순의 결과입니다. 하도급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은 실로 처참합니다. 대기업 원청사는 호황의 단물을 마시며 수조 원의 이익을 발표하지만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협력사들의 고열로 짜낸 것입니다. 원청이 제시하는 낮은 단가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음에도 물량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 하청의 숙명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사장의 개인 자산과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법원조차 인정하기 시작한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판결이 나와도 원청 건설사들은 교묘한 법망을 피해 호황의 물결을 타고 유유히 저 멀리 나아갑니다. 그 사이 현장을 지키던 사장님들은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채무를 떠안은 채 국가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납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그 가족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동안 정부는 수주 실적이라는 숫자 노름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도급 구조는 성장의 모멘텀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재기하고 싶어도 신용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가는 이미 발생한 과징금을 거두어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1등 조선국의 내면입니까? 한평생 배를 만드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이들이 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숨어 지내야 하는지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숙련된 경영자와 기술자들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기술의 공백과 불신분입니다. 이제는 원청의 성장이 하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협력사가 살아야 배가 살고 배가 살아야 울산의 경제가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지독한 적자 생존의 현장에서 과연 누가 다음 세대의 사장님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평범한 한 개인이 평생을 바쳐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이 거액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가혹한 형벌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업 하도급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장님들이 마주한 현실은 대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거대한 빚더미였습니다. 대기업 원청사는 호황의 파도를 타고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지만 그 기반을 닦았던 협력사 사장님들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 공중분해되고 수천 명의 가족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극의 연쇄고리입니다. 국가가 거두어간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지만 현장에서 피땀 흘린 이들은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신용이 막혀버린 경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핸드폰 하나 개통할 수 없고 자녀들의 앞날을 지원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상실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했다는 자부심은 어느덧 범죄자라는 수치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업을 이어가야 할 청년들이 부모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과연 누가 이 산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의 수주 실적에 취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경영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사장님들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현장의 노하우와 책임감이 통째로 매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원청사는 말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흐르는 눈물과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경제적 회생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200억 원의 빚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끄러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기술이 살고 기술이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화살은 우리 경제 전체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조선업의 위기가 깊어지자 울산이 새롭게 꺼내든 카드는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울산풍력협회를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 사업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구원투수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던 기술로 풍력 발전기를 띄우고 바다 위에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은 듣기에 매우 달콤하고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산업의 껍데기만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흐르는 고질적인 하도급의 병폐까지 저절로 치유되겠습니까? 유럽의 해상풍력 선진국들은 이 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고도의 엔지니어링과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업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기술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청업체를 동원해 구조물을 싸게 만들고 물량을 밀어내는 과거 조선업의 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이름만 에너지로 바뀌었을 뿐 그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과 인력 부족이라는 해묵은 갈등이 고스란히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협회장까지 겸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배를 만들던 사장님들이 이제는 풍력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돌리지만 원청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위험 외주화가 반복된다면 해상풍력 역시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공장이 될 뿐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대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상풍력에서도 세계 최강을 꿈꾼다면 기술력 자랑 이전에 협력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익 공유 모델을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조선업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실수를 에너지 산업에서까지 반복할 여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숙련된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이 풍력 현장에서도 소모품으로 전락한다면 울산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발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망한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하도급 습성을 버리고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화려한 에너지 혁명이라는 이름 뒤에 다시 한번 하청업체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말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산업의 기초 설계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인건비를 깎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하는 이른바 짜내기식 성장 모델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합니다. 조선업과 해상풍력이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단순히 수주 물량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동 가치를 정상화하는 구조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이른바 상생의 모멘텀 회복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도급 대금의 정당한 지급과 물가 상승분이 즉각 반영되는 자동 연동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원청사가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사가 손실을 떠안는 비대칭적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첨단 기술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협력사 사장님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걱정 없이 오직 기술 고도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외국인 인력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부족한 머릿수를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을 숙련된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소비 주체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220만 원이라는 최저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 숙련도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내국인 청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이 밖으로 새나가는 경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의 고리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은 규제와 처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숙련 경영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특별회생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이들이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을 차세대 산업인 해상풍력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관성에 젖어 낡은 하도급 구조를 고수하다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공정한 생태계를 재구축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1등은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가치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하도급 구조의 잔인한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수주 잭팟이 터졌다는 뉴스가 들려와도 정작 현장을 지키는 사장님들은 빚쟁이로 내몰리고 우리 청년들이 떠난 자리를 최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배는 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침몰하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면 특정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비용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성장의 모멘텀을 되찾고 숙련된 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역 경제에 돈이 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감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만큼 그 배를 만든 이들의 삶도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깊이 있는 진실을 위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영상의 내용은 통계적 수치와 현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